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제가 있는 제 사무실이 있는 고양시 화정은 지금 봄비가 또 내리고 있어요. 막 쏟아지는 봄비는 아닌데 추절추절 내린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까울 정도로, 그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봄비가 내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신림동에 계신 분들 봄비가 내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을 특히 앞두고 많이 긴장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면 비가 내리면 참 부드럽다, 포근하다, 좋다, 이렇게 이제 좀 감성적이 되는데, 너무 긴장돼 있는 상태니까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좀 어둑어둑하면 마음도 좀 이렇게 툭 다운되실 수가 있어요.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마음 관리, 건강 관리, 멘탈 관리 특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 시험은 40문항으로 늘어나면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냐, 고용노동부령이냐, 그 다음에 주체, 주어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고용노동부 장관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물론 그게 정답이 되는 게 아니고 지문 속에 섞여 있어서 혼동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이 높아졌죠. 물론 그렇게 혼동되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 조문을 읽어드리면서도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위주로, 그리고 숫자 위주로 많이 짚어드리잖아요. 이번에 노단계 2차 우리 전국모의고사 2회차 전국모의고사를 출제할 때도 그런 점에 좀 포인트를 둬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랬던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말씀이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오늘은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63조 적용의 제외부터,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얘를, 위치가 좀 괜찮나 모르겠어요. 자,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근로시간, 휴게, 그리고 휴일입니다.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1호,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사업, 그 밖에 농림사업. 그래서 우리가 적용 제외할 때 그냥 편하게 농림수산업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 다음 2호,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취, 그리고 포획,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양잠도 있네요. 그 다음에 양봉은 없어요. 그쵸? 쭉 보시면 양봉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양잠 사업이 있네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감단 근로자죠. 감단 근로자는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무슨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령을 한번 봐야 되겠죠. 대통령령 볼게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거죠.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근로기준법으로 가겠습니다. 여성과 소년이 있네요.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 여기에도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죠. 15세 미만인 사람,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중학교예요. 그리고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무슨 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은 누가 발급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합니다.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에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취소하여야겠죠.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관련된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법제 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이건 이제 시행령 규정이니까 고용노동부령에 위임을 하는 거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누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인허증을 발급하니까. 자,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 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나오는 거죠.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사용자가 되실 분도 연명으로 들어가네요.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의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취직인허증의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제 66조에 따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아니고 본다, 이겁니다. 그 다음 37조 취직인허의 금지 직종.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해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40조에 따른 직종은 이거네요. 그쵸? 요 제40조. 여기에 법 제40조가 아니고 그냥 제40조니까 시행령 제40조잖아요.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했는데 이 별표는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조는 삭제가 됐고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 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의무가 되겠죠.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요 지체 없이를 빼고 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잠깐만 일시 정지했다. 좀 이따 뵐게요. 제가 빛의 속도로 물을 마셔서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시죠? 자, 우리 이제 다시 근로기준법으로 들어갈게요.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이분들을 우리가 임산부라고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이게 들어갑니다.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시행령에 여기 관련된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근로시간의 계산. 요것들은 조금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다시 근로기준법으로 갈게요.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대리할 수 없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해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해지입니다. 해지할 수 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는 없지만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 연소자가 또 아니에요. 여기 문구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는 꽤 오래전에 읽어드렸죠. 자, 그 다음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 아이고, 갑자기 왜 커졌어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제가 뭐를 잘못 눌렀나봐. 아이고, 깜짝 놀라셨죠? 자, 미성년자, 연소자라고 돼 있진 않아요. 일단 법률에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그 다음 일주에 35시간, 7호 35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그리고 일주 5시간, 주 5일이면 1일 1시간씩이면 일주면 5시간. 외우기 쉽죠? 7, 그리고 7호 35, 그리고 1, 그리고 5, 5시간.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이것도 숫자를 혼동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입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입니다.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야간 근로죠.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항.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야간 근로죠.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1호 18세 미만자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1호, 2호는 동의예요. 그런데 3호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요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항.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합의가 아니고 협의하여야 한다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아니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자, 71조. 사용자는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일주 6시간이네요. 1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그 다음에 72조 객내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객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엄청나게 혼동이 되죠. 산후 1년 미만인 여성, 그 다음에 임신 중의 여성, 18세 미만인 여성, 막 엄청나게 헷갈리게 나와요. 이번 기회에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객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시적입니다. 상시적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행령을 봐야겠죠. 근로시간의 계산, 먼저 41조 봅니다. 시행령. 법제 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자, 42조 객내 근로 허용 업무. 법제 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객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건 1호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그 다음에 2호 신문, 출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 취재 업무. 그 다음 3호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호 관리 감독 업무. 그 다음에 5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라도 외우죠. 보신학관실입니다. 보신학관실. 아, 자꾸 컵을 만져서 네, 비염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감기도 아직 안 나서 보신학관실 습관이 돼서 우리 사모님이 보시면 뭐라 그럴 텐데 죄송해요. 보신학관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산사산휴가 청구는 일단 법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에 생리휴가를 줘야 된다. 여기에 유급이라는 표현은 있지 않습니다. 월 1일에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다음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무슨 소리가 나나 했더니 이쪽에 저희 복사기에서 팩스가 왔나봐요.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자, 그런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입니다. 110일이나 120일 아니에요. 100일.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그래서 90일, 100일, 120일 이렇게 외우십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며칠? 45일.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후에 6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그리고 휴가 부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자를 따서 미고 이렇게 외우십니다. 아시겠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미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누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출산 전이에요.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며칠?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며칠?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중에 이제 이거 대통령령 다 볼 거예요. 74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거 시행령에 나와 있죠. 다만 인공임신 중절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인공임신 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 며칠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며칠 75일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60일 75일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평법의 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중복이 안 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6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복귀시켜야 한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입니다. 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2주, 32주 1일 2시간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이에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그 다음 8항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 임금을 당연히 삭감하여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여기는 또 대통령령이에요. 혼동된다. 그렇죠? 1차가 이래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험에 임박할수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아 검진 시간을 보기 전에 시행령으로 넘어갈게요.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단 시행령으로 간 다음에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시행령 말고 우리 법률에서 일단 읽어드릴 부분 75조까지 그냥 읽죠. 근로기준법에서 제6장 안전과 보고는 다음 시간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제74조 2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죄송합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여기는 이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당연히 허용해 줘야겠죠.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 임금을 당연히 삭감하여서는 아니 되겠죠. 그 다음에 육아시간, 이것도 은근히 빈출 지문 중에 하나인데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후 1년 미만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입니다.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자, 이제 시행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시행령 읽어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 법제 74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우리 법제 74조 제2항이 뭔지 한번 볼게요. 74조 제2항 천천히 봅니다. 사용자는 이거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거네요. 자, 그러면 시행령 갑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1호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그 다음 3호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자,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법제 74조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사산 발생일 및 임신 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 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자, 1호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 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요거 삭제가 됐어요. 통합이 됐죠. 15주 이내인 경우면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5주 이내인 경우 10일까지. 그다음 2호는 삭제됐고, 다음에 3호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그리고 임신 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그 다음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입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30, 60, 90, 369네요. 네. 그 다음 처음은 10일, 그리고 369, 그 다음 43조 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제 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며칠 전까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 당연히 포함합니다. 문서, 의사의 진단서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아시겠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43조의 3 계속 시행령입니다.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법제 74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 또 3일 전까지예요. 네,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기간, 그 다음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 당연히 포함하고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인데 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을 혀가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 74조 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 74조 제9항 단서가 도대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법제 74조 제9항 단서 여기네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겁니다. 맞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시행령으로 갑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다음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겁니다. 자, 시행령 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부터는 안전과 보건 파트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죠? 여기부터는 안전과 보건 파트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끝까지 버티고 또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